자, 반갑습니다. 블리스의 한국 힙합 가이드. 저는 진행과 연출, 제작을 맡고 있는 김도현 PD고요. 반갑습니다. 블리스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뜬금없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여기 CD를 저희가 우리 로고로 타이틀로 이렇게 바꾸는 거를 보시면 좀 짐작을 하시겠지만 아,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걸 해온 지가 오늘이 딱 25번째죠? 네. 그러면 거의 반년 넘게 이렇게 맞아요.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한번 좀 끊어가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저희들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이제까지 우리는 항상 정규 앨범을 혹은 컴플리트 앨범, 그러니까 그 완성되어 있는 앨범 하나씩 우리가 리뷰를 해왔잖아요. 앨범 단위로 리뷰를 했죠. 네, 오늘은 그러면서 우리가 놓친 곡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스페셜하게 서로가 세 가지씩 세 가지 컨셉으로 곡을 준비를 해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도 지금 저희 리뷰를 오늘 지켜보시면 어떤 곡은 예상했던 곡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곡들은 완전 생뚱맞은 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미가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당연히 주인공인 블리스의 이야기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그럴까요? 네. 블리스 씨가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은 어떤 곡인가요? 저는 이 곡을 가지고 왔어요. 스모키 제이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스모키 제이? 네, 스모키 제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양동근 리뷰했을 때. 그때. 양동근 앨범 맨 마지막에 나레이션 들어있었죠. 네네네. 그 나레이션의 맨 마지막에 뭐 내 음악의 아버지 스모키 제이 하거든요. 그때 그분이구나. 네, 그분이고 이 프로듀서 이분이 정규 앨범이 좀 있으세요.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혼자 걸어가는 길. 네, 혼자 걸어가는 길. 이분도 래퍼로서 활동을 하셨나 봐요. 아니죠. 이분은 그냥 프로듀서예요. 프로듀서다. 프로듀서고 제가 이 CD를 가지고 올라 했는데 집에 어디 찾아도 이 CD가 어딘지를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스트리밍을 하려 했더니 1집 앨범은 또 스트리밍이 안 돼. 그래서 유튜브에서 겨우 찾아서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누가 이 곡에 피처링을 했냐면 우리가 공통으로 좋아하는 일스킬즈. 그리고 엄청 허스키하고 로우한 톤의 보컬 JK 김동욱 씨 있죠. 그분들이 피처링한 곡이에요. 혼자 걸어가는 길. 이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기억해 떠버린 삼형제 쓰러져도 함께 쓰러졌었던 우린데 아쉽게 이제는 너를 뒤로 한 채 우리 둘이 걸어갈 수밖에 서로가 걷고 있는 길이 같다 하여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는 억지로 한 배를 탈 수 없어 아쉬워도 반대로 서로의 생각이 설사 잘 맞더라도 서로가 걷고 싶은 길이 다르다면 갈라질 수밖에 자기 마음에 충실할 수밖에 그래 그들이 얘기한 냉정한 현실은 이래 하지만 아직까진 얼떨떨해 결국엔 여기서 갈라진다는 게 사실 우리가 일스키스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힙합 매니아들이라면 다 잘 아는 그룹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목소리가 주가 되는 곡을 우리가 리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주석 앨범을 할 때 그리고 또 힙합 프로젝트 2000 할 때 그때 좀 퓨처링으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일스킬스라는 그룹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스킬즈는 3인조 그룹이었어요. 3인조. 그래서 거기 팀의 이제 리더가 리오 케이 코아라는 래퍼가 있었는데 진짜로 랩 살벌하게 잘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솔로 활동도 하지 않으셨나요? 했죠. MC 스나이퍼 사단 쪽으로 가서 솔로 활동도 하시고 했는데 그분이 팀의 리더였고 그 다음에 메이크 원이라는 래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니라는 래퍼가 있었어요. 그렇게 3인조 래퍼였는데 방금 이 곡 제목만 딱 봐도 뭔가 혼자 걸어가는 길 쓸쓸한 느낌이다, 그죠? 그래서 팀에서 빈이라는 래퍼가 탈퇴를 하면서 그때 메이크원이랑 빈이 둘 사이에 약간 관계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제일 막내였던 빈이 그리고 이후에는 한남 잭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이분이 탈퇴를 하는 그 과정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랩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진짜 골수 팬들이 아니면 이분을 많이 아는 분들은 사실 좀 드물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떤 힙합 프로듀서로서의 어떤 역할은 진짜로 질감이 엄청난 분이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로서는 활약을 많이 했지만 자기 이름을 걸고 퍼포먼서로서의 활동은 많이 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K 김동욱 씨의 목소리가 아주 명품이었고요. 그리고 이 노래 딱 들어보시니까 다 아시겠죠. 우리
선배님 중에 조덕배 선배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의 곡을 그대로 딱 샘플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째 좀 익숙하다 했습니다. 그렇죠. 제목도 똑같잖아요. 혼자 걸어가는 길. 네, 맞습니다. 그 곡이 모티브가 되었고 팀의 3인조였던 멤버 중에 한 분이 딱 탈퇴를 하면서 어떤 쓸쓸한 감정, 우리는 원래 셋이었는데 하나가 떠나갈 때 어떤 아픔들을 랩 가사로 녹여내고 있죠. 네. 첫 번째 곡 혼자 걸어가는 길 블리스 씨의 소개로 들어봤습니다. 네. 좋은 곡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도현 PD 차례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곡은 이미 이분의 앨범을 우리 초반에 이미 리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그 앨범에 실려있지 않은 비교적 최근의 앨범에 실려있는 곡입니다. 조피디 5집에 파트 1, 2 앨범이 있죠. 네. 조피디 5집 파트 1에 실려있는 파괴 본능 그렇죠. 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그 CD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셨군요. 네. 여기 있을 텐데 네. 그 조피디라는 뮤지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좀 가사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워낙 이제 음악적 내공도 탄탄하시고 해서 MR도 훌륭하지만 그렇죠. 정말 이 5집쯤 돼가면서는 그 유식한 랩의 어떤 신기원을 열지 않았나. 네네. 그러면서 라임도 워낙 짱짱하고 네, 사운드도 그렇죠. 좋으니까 네. 야 들으면서 저는 계속 감탄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네, 맞죠. 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네.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상은 어디다 장단을 맞추라는 건지 모두 다 장난치다 뛰어내려 번지 점프 아닌 죽음으로 뛰어드는 거지 초신에서 박살내고 끝내버린 거지 나의 파괴 본능은 정말 구제불능 앞이 깜깜해지면 다 부숴버리거든 방패는 필요 없어 칼과 창을 줘 돌이킬 수 없도록 다리를 다 끊어줘 이를 악물고 다 때려부셔 이곳에 남겨진 모든 것들은 다 오버 다시 모여서 유를 창조할 수 있게 이 혼란한 상황들을 날려버려 오케이 거지 같은 상황 속에 절망을 느꼈지 내가 분노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 아무리 생각해도 넌 이해 못할 걸 이건 네 속에도 있는 사악함이 내린 벌 변칙에 반칙만 하다 강요하는 규칙 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법 불법 사기치기는 싫어 하지만 니들 앞에 바보 되기가 난 더 싫어 가사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특히 어디가 인상에 남으신가요? 제가 일부러 방금 틀어드릴 때는 이 부분을 안 들려드렸는데 제가 직접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 사회적인 이슈, 시사적인 거, 뭐 국제 정세, 외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난 세상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사들이 이걸 어떻게 랩에서 듣지?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는 out of control 혼돈의 시계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네 차 싸워 이에는 이 또 눈에는 눈으로 조지 부시식 외교 논리는 단지 악으로 팍스 아메리카나 싹수가 노랗잖아 그저 주인 바뀐 패권주의일 뿐이잖아 또 선한 양인 양 가면 쓰고 있지만 오늘도 계속되는 사고와 위기와 대란 crisis of capitalism 그게 이 땅의 상황이 아닌가 요즘 이념과 사상보다 중요한 믿음 앞에 모두 인상 찌푸린 채 찢는 눈씀 알카에다 서울을 폭격하다 그런 헤드라인은 지금은 쇼킹하다 무역센터가 트윈타워 골라도 또 하나의 테러일 뿐일 건 뭐. 아이고 숨 차라. 숨을 안 쉬고 하니까 숨이 찬 겁니다. 제가 랩을 그러니까 래퍼가 아니니까 어디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 온 세상에 막 서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구석기세로 돌아갈 만큼 싸우고 있다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핵전쟁 얘기할 때 구석기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팍스 아메리카나, 옛날 팍스 로마나를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라임이 기가 막혀. 팍스 아메리카나, 싹수가 노랗잖아. 그렇지. 주인 바뀐 패권주의일 뿐이잖아. 뭐 알카에다가 서울을 폭격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겠지만 결국 이게 다뤄지는 방식은 언론이 보기에는 그냥 여러 원오브 댐에 불과할 것이다. 오케이. 정말 많은 거를 종합적으로 디스를 하고 있는데 이 유식함의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도현 PD가 또 많은 곡 중에 이 곡을 선택했구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구나. 전 정말 리스펙트의 극을 찍었죠. 이거는 여담이긴 하지만 네. 조피디가라는 래퍼가 1집, 2집에서 정말 날것의 로우한 랩을 엄청 보여주시다가 네. 3집, 4집에서 뭔가 조금 대중적인 랩을 좀 하면서 팬들이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3집, 4집이 조금 판매량이 조금 주춤했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만든 앨범이 이 5집 앨범이에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졌구나. 이게 이 곡들이 약간 1집, 2집에서 느껴졌던 어떤 날것의 랩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네. 이게 우리가 어떤 환호하고 좋아했던 조피디의 모습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블리스 씨가 이번에 준비한 곡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요번에 요 곡을 준비해 왔어요.
저희 도현 PD랑 몇 번 계속 우리가 한 7개월 정도 대장정을 이렇게 달려오면서 몇 번이나 언급이 됐던 네. 저한테는 사부이자 보스이자 래피타이저 형님의 곡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래피타이저라는 래퍼는요, 사실은 어떤 솔로 앨범이나 어떤 정규 앨범이 있는 그런 뮤지션은 아니에요. 네. 정규 앨범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어떤 힙합 여기에서 엄청난 큰 축을 또 담당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의 쇼미더머니 전신이었던 힙합 더 바이브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벌서스라는 코너에서 래퍼들을 세워놓고 프리스타일 랩 배틀 호스트를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때 그 모습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래피타이저의 모습에 제가 완전 한눈에 반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래피타이저 형과 저와의 어떤 연결이 한 20년째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네. 그때 래피타이저라는 래퍼가 3인조 그룹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 그룹 이름이 셰익스피어라는 그룹을 하셨거든요. 그룹 이름이 셰익스피어였어요? 네, 그룹 이름이 셰익스피어였어요. 아, 우리는 문학한다. 정말 아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의 타이틀곡이 들어있던 K 코스트 스토리라는 앨범의 일부를 제가 리뷰를 할 거예요. K 코스트 스토리. 네. 일단 그 앨범 소개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K 코스트 스토리라는 앨범은 우리가 몇 번 언급했던 리뷰한 적이 있었던 컴필레이션 앨범의 하나고요. 네. 거기에는 뭐 오디시 멤버들, 네. 그다음에 셰익스피어, 그다음에 빅박스 은준 뭐 이런 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나의 컴필 앨범을 만드셨어요. 네.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 지금 제가 리뷰할 To Be or Not To Be라는 곡입니다. To be or not to be. 네. 셰익스피어답네요. 그렇죠. 네. 뭐 한글로 하면 뭐 사느냐 죽느냐겠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뭐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햄릿 있죠? 그 작품의 명대사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그 부분을 그대로 후렴구에다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이고 그 곡을 제가 19살, 20살 때쯤에 이 곡을 처음 접했을 때 네. 래피타이저의 완전 광팬이 되고 말았는데요. 네. 그때 셰익스피어의 3인조 그룹 멤버가 되게 신박합니다. 아마 도현 PD는 모를 텐데 네. 래피타이저라는 분이 지금의 DJ 래피라는 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디라는 래퍼가 있었어요. 제디. 지금 잘 활동은 안 하시는데 제디. 네. 그 다음에 메이라는 여자 래퍼가 있었어요. 메이. 네. 이분이 지금 누구냐면요. 홍대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조? 네. 요조의 오. 과거가 메이라는 래퍼였어요. 이게 몇 년도 앨범이죠? 2001년도 앨범이죠. 와, 그러면 이분이 그때 거기서 랩을 하셨다는 그렇죠. 거예요? 랩을 했죠. 세상에, 와, 말도 안 돼. 와, 제가 말도 안 돼. 도현 PD가 이런 반응일 줄 알고 일부러 제가 사전에 어떤 정보를 안 줬어요. 와, 이거 앨범 속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죠. 네. 거기에 요조란 이름, 그때 요조란 이름을 안 쓰고 메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극소수 매니아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조 씨가 어떤 방송에 나와서도 나는 과거에 래퍼 활동을 했어요라는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진짜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어. 그래서 To Be or Not To Be라는 곡을 딱 들어보면 여자 래퍼 나오죠. 네. 그게 지금의 요조입니다. 굉장히 랩을 잘하시던데. 잘하죠. 엄청 잘하죠. 야,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빨리 들어봐야겠네요. 네, 한번 듣고 오시죠. 살아있다 하면 무엇이든 죽었다 하면 하여 누구냐 바닥이 좀 하늘은 좋은 나의 운명 그것은 분명 대방하여 우명 애매할 바 아니라 하지어져 비굴하게 살기보다 건들리게 살아 주 앞에 한 치실자 보이지 않아 안경이 밝고 뒤에서 나에게 점점 다가오는 손을 내미는 고통과 두려움 Living on the wall 그 숨을 가득 메운 검은 암흑기 그림자 또 다시 하나 뒤집어와 그 뒤쳐봐 험한 되게 뒤에 부러지는 게 일부의 삶에 To be or not to be 그 살아있는 가 To be or not to be 그 죽어있는 가 살아있는 몸과 죽어있는 영혼 뼈 끝에서 들어왔다 To be or not to be 끝장난다 그죠? 끝장납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고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멋들어진 곡이 있는 줄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래피타이저 씨의 그렇죠. 곡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때 뭐 KM 방송 이런 데서 활동을 실제로 했어요. 라이브를 하고 다닐 때 보면 래피타이저 형도 덩치가 크시죠. 네. 제디라는 래퍼도 덩치 이만해요. 그러니까 네. 세 분이 올라오시면 무대가 꽉 찼어요. 진짜 때려 부술 듯이 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저분들을 보고 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의 To Be or Not To Be라는 곡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나서 네. 후속곡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불발이 됐어요. 그 곡이 Autumn Leaves라는 곡이에요. 잘 아시죠? 프랑스 샹송이 원곡이에요. 네네네. 그 곡이 지금 사실 재즈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스탠다드격인 곡이 되었는데 Autumn Leaves라는 곡으로 후속곡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활동을 못 하시고 네.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신은성이라는 여자 가수 있었죠. 네. 신은성이라는 분이 2003년도에 데뷔를 하면서 네. Autumn Leaves를 리메이크해서 레피타이저 형이랑 같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곡입니다. 자, 이것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그러시죠. 이제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한 적 없었던 가슴 아픈 얘기 그 이름만으로 가슴 설레게 만들었던 무대 앞에 나는 쟤는 새침대기 그 모습으로 다가가 살아 이런 두 글자로 품어버린 분내기 구름 한 점 어느 조용하게 말한 허름 한섬 우두가에 내리시던 그날 당신은 신고 있던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빛나는 구두 한 켤레만이 그대란 존재를 다시 일깨워 기억나게 하니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이 눈물의 이유는 그대의 빈자리 울고 있는 나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생일날 함께였던 탁자 위에 놓은 빈자리 그래서 저한테는 언제 이런 레피타이저 형님의 곡을 리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딱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오늘 딱 준비를 했고 제 힙합의 뿌리는 사실은 셰익스피어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 일러스트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직접 그릴 수는 없는데 여기에다가 셰익스피어가 이제 랩하고 있는 거 좋죠. 그런 거 쓰면 되게 좋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거 누가 마련해 놓진 않았겠죠. 그러면 이제 도현 PD가 준비한 두 번째 곡 리뷰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두 곡을 소개를 하셨으니까 네네. 저도 비슷한 성격의 두 곡을 같이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쯤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네. 저는 메탈 키드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힙합도 좋아하고 메탈도 좋아하고 사실 힙합에서 메탈의 그 경계 혹은 힙합의 어떤 요소와 메탈의 어떤 요소를 섞어서 보여주는 그런 뮤지션들이 2000년대 초반에 좀 있었죠. 상당히 많이 있었죠. 맞아요. 그 와중에 제가 두 밴드를 소개할 건데 첫 번째 밴드는 우리가 바로 저번 주에도 거론을 했던 그렇죠. JP 네. 김진표 씨가 속해 있었던 노바소닉 네. 노바소닉이라는 밴드와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곡은 좋아하는데 이 밴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네네. 닥터코어 911 그렇죠. 이라는 밴드 이 네. 두 밴드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네. 첫 번째 먼저 들어보실 곡은 노바소닉의 슬램. 네. 제일 유명한 곡이죠. 그렇죠. 네, 슬램 먼저 듣고 오시죠. 자, 이 슬램이란 곡 제가 노바소닉 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주 시청층들이 원래 힙합 쪽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노바소닉의 다른 곡보다는 역시 그래도 이 집 타이틀곡이었던 이 곡을 들려드렸을 때 제일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 곡 같은 경우는 또 노바소닉의 앨범 곡들 중에서 가장 좀 랩이 화려하게 들어간 곡이기도 해요. 글쎄요. 저번 주에 우리가 업타운을 들으면서 이것을 리얼 힙합이다라고 네. 표현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김진표가 랩을 가지고 메탈이랑 접목하는 행위를 못마땅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죠. 블루스 그럴 수 씨는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죠. 그 당시에는 자기 장르를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넘나드는 분들한테 안티들이 좀 생기곤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김진표 씨가 갑자기 락밴드 노바소닉의 보컬로 들어간다는 그 얘기가 퍼졌을 때 저도 사실 좀 놀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앨범이 나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태양의 나라라는 1집 타이틀곡 기가 막혔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그래서 네. 저한테도 이런 거에 반응을 하는 에너지가 있구나 하고 저도 몰랐던 그래서 저도 노바소닉의 팬이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글쎄요. 뭔가 우리가 힙합이라는 것도 해외에서 건너왔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자연 발생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으면 계속 김사카 사카사카 이걸 부르고 있었겠죠. 맞죠. 근데 그런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진짜 큰 변화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맞죠. 그런 도전을 누군가는 해줬을 때 일단 세상에 나와 봐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김진표의 노바소닉이 보여준 그 음악 세계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시에 노바소닉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한국의 대중음악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던 시절이에요. TV에서 진우션과 노바소닉을 같이 볼 수 있었던 시기. 아, 그러네요. 네, 지금은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사람들밖에 못 보지만 그렇죠. 당시에는 태양의 나라 같은 곡을 뮤직비디오로 틀어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시끄러운 사운드에서 랩을 하네 신기하다 정도였지만 나이 먹고 좀 듣는 귀가 열린 다음에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곡들이 없는 거예요. 기회 되신다면은 노바소닉의 다른 곡들 특히 이제 저는 청산별곡, 타지마할, 진달래꽃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징징징징징징 했던 게 아직도 귀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렇죠. 자, 다음에 제가 또 비슷한 컨셉으로 퓨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전목 키워드로 또 소개해드릴 밴드가 닥터코어 911입니다. 샤샤 펑키 쉐이크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테지만 힙합과 락을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비가라는 곡을 맞아요.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비가하고 DJ DOC의 비애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기도 했고 제 기억에는 그 비가라는 곡이 락 메탈 쪽에서도 우리가 컴필레이션 앨범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네, 인디파워 2001인가 거기에서 처음 소개됐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잠깐 들려드리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아니 필연 날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안지 벌써 3년 하지만 준 적 없는 편지들이 쌓여만 갔지 마치 너 하나 보며 그리며 그렇게 흘러만 갔지 내 믿어지고 심장이 뛰는 순간부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널 알게 된 후에 아니 어쩌면 널 만나기 전부터 널 향한 나의 가슴이 뛰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을 나에게 너밖에 없음을 내 숨이 막힘을 너의 그 모습 하나하나에 내 작은 꿈도 하나하나 커져갔지 긴 시간이 겪고 길지는 않지 너만 볼 수 있는 곳이라면 너를 믿을 수 있다면 나의 그 모든 것들보다 너의 그 의미도 하나 중요함을 너 소중함을 나 그대 위한 춤을 출때 그대 위한 춤나 그대 위한 춤이었어 그대 위한 춤 이 닥터코어 911 같은 경우는 막 메탈하는 분들이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막 메탈스럽다도 아니고 맞아요. 힙합하는 분들이 볼 때도 엄청나게 힙합이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리 시인들이랑 좀 비슷해요. 느낌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특별하게 무슨 라임을 집어넣거나 무슨 메탈 사운드를 강렬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나지막히 읊조리기만 하는데도 그 느낌을 다 살리고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는 기타 이게 징징하고 표현하신 거 그건 우리 디스토션 사운드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적재적소에 넣어주니까 너무 사운드가 풍성해지고 감정이 폭발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요소를 극점으로 다 찍은 것이 결합된 것이 노바소닉이라면 그렇죠. 네, 그것이 좀 더 우리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닥터코어 911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요소의 혼합, 퓨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준비해온 거를 또 들려주셔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이건 뭐 이런 걸 함부로 가져와도 되나? 제가 감히 이분들의 곡을 언급을 할 자격이 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저의 어떤 음악 인생에서 절대로 뺄 수는 없는 곡이어서 대한민국 모두의 음악 인생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맞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서태지와 어이쿠 저게 뭐야? 4집 앨범에 실려있는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컴백홈입니다. 벌써부터 서태지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우리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사이프러스 힐.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의 4집 앨범 컴백홈이라는 앨범이 나왔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10월 달이었거든요. 95년도. 그때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때 처음으로 래퍼가 되면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중학교 1학년 꼬마아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컴백홈을 듣고 사이프러스 힐 앨범을 사러 레코드점을 갔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힙합 이런 거구나. 아름 혼자 깨달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네요. 애초에 서태지와 아이들은 1집에서부터 약간 힙합적인 느낌을 보여주긴 했어요. 1집에서부터 랩을 조금씩 보여주시다가 4집에서는 비로소 힙합에 가까운 앨범을 다 가지고 오셨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힙합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서태지와 아이들 음반은 또 서태지 씨의 개인 앨범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렇죠. 매번 등장할 때마다 약간 신문물을 그렇죠.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집 같은 경우는 뉴키즈 언더 블럭을 계승을 했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미국 분들이긴 하지만은 유럽식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죠. 그렇죠. 유럽식 댄스 뮤직을 랩 댄스. 보여줬고 랩 댄스를 또 보여줬고 또 2집 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일렉트로닉 사운드, 그리고 테크노 태평소를 사운드, 막 불면서 태평소를 불면서 또 동서양의 화합 이런 맞아요. 것도 보여줬고 예. 3집에서는 본격적으로 메탈과 예. 락적인 요소를 보여줬다면 4집에서 이제 사이프러스 힐을 소개하는 셈이 된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힙합 붐이 일어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앨범이었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큰 계기 중에 하나죠. 네. 사실 들어볼 필요가 없기도 한데 아쉬우니까. 그렇죠. 네.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네, 이 곡에 대한 신뢰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40초 정도에 맞춰가지고 네. 그 구간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내겐 점점 더 크게 더해갔던 이 사회를 탓하던 분노가 마침내 증오가 됐어. 진실들은 사라졌어. 저 끝에서 You must come back home. 떠나가 말보다 따뜻한 You must come back home. 거칠은 인생 속에 You must come back home. 떠나가 말보다 따뜻한 너무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원래 우리 이거 특집으로 빼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러려고 뭐 했어요. 본의 아니게 네. 또 특집은 특집이네요, 이것도. 네, 특집은 특집이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때 막 그랬어요. 저는 가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안 해봤어요? 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소년원은 갔다 오신 것 같던데? 아직 가래 끓는다. 아직 독감 아직이다, 이거. 아니, 디지털 마스터 하실 때만 해도 네네. 그때 DM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 아니, 나는 저보고 소년원에서 오신 줄 알았네. 빵제비라고 했어요. 빵제비가 뭐야, 빵제비가. 그래, 어쨌든 저는 가출을 해볼 경험은 없지만 집이 좋았어요. 밖에서 놀고, 네. 잠은 집에서 잤는데, 어쨌든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듣고 그 당시 실제로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복귀했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됐었어요. 네, 그랬죠. 그만큼 어떤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큰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진짜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식 문화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또 자살 부대를 만든. 아, 맞아요. 아, 그랬죠. 이제 오빠 부대가 아니라 결혼하면 자살한다. 이제 그런. 맞아요. 그런, 맞죠. 그런 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서태지를 또 문화 대통령이라고. 문화 대통령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서태지 씨 이전의 문화 대통령이 조용필이었고, 그죠? 아, 그렇죠. 네, 조용필 다음 서태지. 저는 조피디를 제가 먼저 알았어요. 네. 조피디를 먼저 알았는데 조피디 씨가 서태지랑 조용필을 존경한다라고 네, 맞아요. 해서 네. 찾아보게 됐는데 아 이거 무슨 신세계인 거예요. 조피디 가사에 실제로 서태지를 언급을 몇 번 하고 있었죠. 그렇죠. 네. 너무 보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분의 행보 하나하나가 혁명이었는데. 맞죠. 신하위 베이스 주자기도 했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진짜 마지막 리뷰가 왔습니다. 진짜 마지막 리뷰가 왔고요. 이거 이렇게 부담 주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또 이분 역시 어떤 서태지와 아이들의 견줄 만한 어떤 대한민국 시장에서, 음악 시장에서 영향력을 있는 뮤지션을 도현 PD가 가져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리뷰 좀 해주시죠. 그 영향을 미친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앨범은 충격과 공포와 혼돈의 도가니였다면 네. 이분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오고 자기들이 이렇게 형성해 온 어떤 자기들의 스타일에 극점을 찍었다. 그리고 그걸로 점진적으로 대중들을 감복을 시켰다라고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죠. 네. 듀스입니다. 맞습니다. 듀스. 듀스 앨범 중에서도 네. 이분들이 이제 댄스도 잘 하시지만 그래도 또 랩이라는 요소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김성재 씨가 좀 단명을 하셔서 아쉽지만 이현도 씨는 그렇죠. 그 이후로도 우리가 완전 힙합 앨범에서도 확인을 그렇죠. 했던 것처럼 네. 계속 프로듀서로서의 활동도 쭉 이어오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의 곡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앨범, 제일 유명한 앨범에 제가 기억에 남는 곡이 있어요. 이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제, 네네. 언타이틀입니다. 제목이 언타이틀이에요. 그러네요. 네, 제목이 언타이틀이에요. 네. 이 곡 같은 경우는 글쎄요, 완전 힙합의 원형이긴 해요. 이분들이 뭐 랩을 은유적인 가사를 썼네, 무슨 라임을 플로우로 어떻게 했네, 그런 건 전혀 없지만. 그렇죠. 옛날 비스티 보이즈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팍팍팍 던지는 그런 네. 느낌이지만, 후렴구에 네. 힙합이라는 말을 본인들이 외치면서 맞아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노는
맞아요. 즐겁게 노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야. 아주 다른 한 번도 똑같으면 재미없어. 나는 그래. 음악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 난 좋아. 내버리 바디 똑같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자고 또 화려한 디그리 딜트상 하지만 지금 조금은 그런 소리에 속지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소리들보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건 바로 자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유로워. 이거 싶어라 난. Come on, yo. 이렇게 하고 싶어 힙 정말 이것을 원해 합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해 될만 한데 안 되는 일 안 될만 한데 잘 되는 일 이게 바로 세상인가 나는 아직 모르겠어 아마 나는 지금 그저 자유로워지고 싶어 Come on baby. 히비리디비리 힙합. Gotta going on. Come on. 히비리디비리 힙합. Gotta going on. 자, 후렴구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히비리디비리 힙합 팁 듀스가라고 잉언.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분들이 여기에서 힙합의 원형을 찾고 계셨다. 맞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리얼 힙합이네 뭐 가짜 힙합이네 막 서로 싸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신, 멘탈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힙합적인 곡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그렇죠.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유분방한 네. 그런 느낌. 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도미피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엄청 스킬이 뛰어난 후배 래퍼들이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뭐 서태지와 아이들도 그렇죠. 듀스 그다음에 현진영 선배님. 그렇죠. 아, 뭐 이런 현진영 분들. 씨 걸 안 했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네.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힙합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네. 너무너무 발전했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이런 분들이 다 이분들의 어떤 시작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즌 1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블리스 씨한테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네. 이제까지 진행해온 소감, 그리고 또 앞으로의 뮤지션으로서의 네. 포부, 이런 걸 네.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따뜻할 때 도현 PD랑 이걸 시작했어요. 네. 어쩌다가 시작했어요, 진짜. 엄청 막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막 시작했던 프로젝트도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릴 때는 잘 몰랐던 그냥 스쳐 지나갔던 메시지 부분이나 라임 부분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들었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서 조금 음악을 좀 더 깊이 있게 듣는 시간이었어요. 네. 듣는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와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20년 전에 힙합이 이 정도 수준에 가 있었구나 되게 놀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자꾸 리뷰를 할수록 선배님들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가 커지는 건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후배가 되기 위해서 계속 어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블리스의 한국 힙합 가이드,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맞습니다. 25주간의 대장정을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블리스 씨도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즐겁고 네.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즌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